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괴팍하고 말 험하게 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돈 없다며 저와 엄마를 싸잡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고 돈까지 내놓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혜영아, 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혼수도 제대로 못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박서방이 너 몸만 오라고 했어도 대출을 해서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네 아빠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못난 탓에 가 피해를 보는구나. 엄마,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낸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때까지 잘 길러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나도 이제 성인이라서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나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걸 어쩌겠어? 박서방이랑 내 시엠이 될 사람 볼낯이 없어서 그래 이거사. 없는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애시당초 그이가 몸만 오라고 한 거 빈말 아니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니까. 사돈 양반 보니까 굉장히 체면 같은 거 따지시는 것 같던데 괜찮겠니? 이제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히 결혼 파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서방이나 나나 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님이야 뭐 상견례 때부터 이미 결혼 승낙하신 상황이고 결혼식 일정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질 줄이야 우린들 알았겠어? 엄마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지 마. 보증금 들고 날은 아빠 친구분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네 아빠 요즘 백방으로 대출 메꾸면서 식당 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차라리 이 와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그 모습 안 봐도 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게 요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쁜 딸 시집 가면 서운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었는데요.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갚는 대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정도로 버겁던 시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번듯한데 기업에 보냈었다면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혜영아, 미안. 우리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서 꼭 거기서 살고 싶다더니? 직장도 가깝고 완전 새 집도 아니라서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이라며. 그랬었지. 그런데 엄마가 돈을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증 사건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면서 혜영이 너나 나한테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거 있지? 오빠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반대했지. 엄마 잔소리 버티는 것도 나도 이제 지겹거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많이 버겁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사이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한 척 하는 거지. 엄마가 그래주길 원하니까. 오히려 친한 마음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얘기했었던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 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응. 그때 어머님이 오빠 시험 치는 거 알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나를 완전 도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달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하면 매부터 들고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집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냐.
그래도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어차피 뭐, 돈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호의로 주신다고 한 거기도 하고. 차라리 원룸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집장만 할 때 보태기도 좋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혼 초부터 찍히고 싶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의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이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침, 저녁을 꼬박 차리라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로 쏟아지는 경멸과 멸시였죠. 사돈분들이 빚보증 때문에 완전히 떨어먹게 되었으니 너도 참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두 분 다 식당일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빚이야 갚아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다. 너가 앞으로 사돈들처럼 돈 헤프게 써버릴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돈을 헤프게 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빚보증을 선다는 거, 그거 결국 남 믿고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니? 사람들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으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날 봐라. 개 모임할 때도 주변 평판 따져가면서 딱 검증된 사람들 있는 곳만 들어가잖니. 물론 빚까지 지게 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한테 속기는 했어도 해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안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막상 어머님도 결국 개모임 하시는 분들 믿으시는 걸 텐데 친구도 아닌 사이니 속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왜 당하냐는 거다. 결국 남한테 속는다는 건 본인 욕심 때문에 다 자초를 한 거지. 아버지는 딱히 욕심부린 게 아니라 친구분 도와드린 건데요. 다달이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또 비빌 언덕도 생기는 거니까 보험도 들어놓을 요량이셨겠지.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다고 하는 거니? 그럼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뭔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괜히 부모님 욕하시면서 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고칠 테니 드러나 보려고요. 이거 당돌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애구나. 혼수라고는 딸랑 1,000만 원만 해온 주제에 낯짝도 아주 두껍고. 나였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려서라도 혼수 적어도 5천은 해왔을 거다. 돈도 없으면서 잘난 집안 결혼하려고 한 너나 너 같은 거 좋다고 해벌쭉거리는 내 우재나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빚 때문에 손 벌리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한테 빌려 1,000만 원이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집 장만에 안 보태준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그이나 저나 당장 들어간 비용만 놓고 보면 제 쪽이 오히려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내 셈법이 그따위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랑 우재하는 거 마음에 들면 어련히 독립시켜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줄 텐데. 당장 열받는다고 따져대고 당장 돈 더 썼다고 생색내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구나. 어휴. 저는 당장의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면서 먼저 계산기를 꺼내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됐다. 입 아프게 자꾸 했던 말하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간에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행실에 늘 신경 쓰고 다니도록 해. 알겠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 후줄근한 옷들 죄다 버리고 좀 이쁜 걸로 맞추고. 엄마와 아빠가 사준 옷을 비하하고 돈으로 대놓고 괄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투에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되풀이 되다 보니 저로서도 계속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거, 음식 같은 거라도 알려주든지. 내가 재료 좋은 곳에서 공수해와서 점수 좀 따려고. 어차피 곧 분가하면 곧 안 보게 될 사이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은 같이 살 건데 친해져 두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오빠가 잘 좀 중재해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여튼 신경도 좀 써줘. 혜영아, 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기가 있지. 이대로는 분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해보고 점수 딸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 얻어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중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종종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라며 일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죠.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택시를 타고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애써 시간 마련한 건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일로 나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니네 집 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우제 빈정상한 것 같아서 참기는 했다만 이게 대체 뭐니? 돈 없어지면서 눈치도 없어진 거야. 저는 풀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집안 망한 너고 내가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 얘기 취소는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럽구나.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그럼 저희 집안 기울어진 것 때문이에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얘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미 갖춘 사람한테는 그걸로 잔소리할 일이 있겠니? 근데 지금 너나 사돈 양반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다. 그걸 순순히 수긍을 하면 될 텐데 바락바락 대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고. 제가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주의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 날리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말하는 뽐새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엎드려 절받자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냐? 가난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거냐? 네 애미애비 수준도 알만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막말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보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편이 힘들더라도 분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거금을 전달받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 한돈 봤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이나 보내? 나랑 너희 아빠가 요즘 더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덕분인지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장사가 잘 풀리게 됐지 뭐니.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 안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하려던 참이다. 네 아빠 친구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더구나. 아빠 빚 보증서 줬던 거 돈 붙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나나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뭐? 그럼 아빠가 빚 보증 섰던 것도 다 해결되었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너 혼수 때 적게 준비해서 구박받고 있을 거 만회 좀 하라고 돈 좀 붙였지. 일단 그걸로 모자랐을 혼수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또 보내줄 테니까 집 장만하는 데도 쓰자꾸나.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기니 내 아빠나 나나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야 하지. 그리고 사돈 양반한테 명품백도 하나 선물할까 싶구나. 엥?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왜? 너랑 박서방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물어보니까 비싼 선물을 다 챙겨주시지 뭐니. 아빠한테는 비싼 양복에 나한테는 밍크 코트까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로 핍박은 했었지만 베푸는 걸 아끼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란 건 노파심에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 뿐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서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어서인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니엠이 내 생일 잔치엔 왜 온 거라니 옷은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입고 와선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거라니? 어머님, 엄마가 준 생일 선물 보면 놀랄 텐데요. 뭐 생일 선물이 뭐길래? 그간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 감사하다고 명품백 선물을 했더라고요. 가짜 아니고 보증서처럼 쓰는 개런티 카드인가도 들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아니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해. 그럴 돈 있음 아껴서 너네 집 만드는데 보태기라도 해야지. 사실 어머님이 모질게 말씀해서라도 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려 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싶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인데 엄마 아빠가 돈 날린 일도 겹치고 저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순순히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난 또 뭔 대단한 얘기를 하나 했다. 알겠으니 선물 제대로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나 하거라.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그간 나도 어른으로서 말이 너무 심하긴 했었지. 그리고 어쨌거나 욕봤다.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얼추 해소가 되었죠. 저에게 틱틱거리는 투도 많이 줄어드신 어머님 덕분에 합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다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굳이 분가를 해야 하나 말을 꺼낼까 고민하던 중 저는 어머님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나가서 지내거라. 약속했던 신혼집장만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편하진 않을 테니 그게 좋잖니. 사실 요즘 적응이 되기도 해서 그냥 있을까 싶은데요. 나가면 어머님 잔소리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런다. 사돈 양반 들먹이면서 너한테 성질낸 것처럼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는 민망한 얘기다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사실 개 모임에서 개돈을 들고 개주가 도망을 갔었거든. 딱 내가 받을 차례 앞에서 말이다. 어머님의 말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제가 계모임의 신뢰관계를 지적했을 때 이미 돈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사돈댁도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온갖 게 다 짜증나고 말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한다는 게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니들 일도 버거운데 짐을 얹을 순 없잖니. 어쨌건 나도 도망간 개주 그 망할 것 잡았고 돈도 거진 다 돌려받았구나. 그러니 신혼집 보태주는 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요. 꼭 너 생각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센 며느리랑 지내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종종 반찬 들고 방문할 테니 그때 홀대나 하지 말거라.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고집대로 봐두었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었죠. 돈이나 체면 따져가면서 살던 시어머니, 역시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전보다는 사람이 더 순해지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불신한다는 일이 보이는 그대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속을 터놓고 협조하며 지낸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